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어머니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 결혼을 반대하면서 내 자녀를 되게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참 상담실에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사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딸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예비 사위는 프리랜서를 하면서 매우 평범합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딸인데 내 딸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일로 인해서 딸하고 계속해서 말로 상처 주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비난과 협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거의 냉전 기간이 오래되고 있는 사례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키웠던 딸이고 그다음에 또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던 참 자랑스러운 딸이 좀 번듯하게 좀 좋은 예비 사위 만나서 좀 내놓으라 하면서 이렇게 잘 결혼도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딸이 너무너무 아깝고 정말 예비 사위 저런 예비 사위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이 어머니가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아주 넉넉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참 딸한테 투자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내 딸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오시고 그런 부모님이라는 거를 딸도 잘 알고 있는 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눈앞에서 제일 첫 번째 계산이 뭐겠어요? 일단 학력과 함께 어떤 사회적 위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위치라는 것부터가 일단 계산적인 것처럼 먼저 눈에 확 들어오시는 거겠죠. 내 딸이 대기업에 다니고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을 정도 수준이면 아마 거기에 이제 동급으로 또 다른 대기업의 연구원 정도로 있든지, 그러니까 전문직인 예비 사위를 보고 싶은 그런 어머니 심정일 수는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어머니 이 개인 생각에서는 우리 딸처럼 뭔가 이렇게 확실한 직업이 아닌 거가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놀랍도록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딸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내 딸이 이상한 선택을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어머니한테 없는 거를 하나를 어머니는 꼭 아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이렇게 똑똑한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의 위치를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딸이 그런 것들을 모르는 딸이었을까요? 누구보다 더 잘 계산할 수 있고 충분히 아는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럼 어디에서 무엇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딸은 학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는 내가 든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통이 잘 돼요. 너무 대화가 잘 돼. 정말 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줘. 이게 뭐죠? 정서적 영역이죠. 이 정서적 영역에 대해서는 이 딸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내 남자친구하고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력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 어떤 직업, 연봉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심정이 잘 오가고 정말 내 편이고 내 마음 잘 알아주고 이 똑똑한 딸한테는 정서적 영역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무엇과도 지금 바꿀 수 없고, 아, 나는 이거보다는 이것을 더 선택하고 더 가치롭게 여길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이 딸한테 있진 않은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해요. 또 다른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한 것이 모두가 다 완성돼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결혼은 굉장히 젊은 시절 때 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죠.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삶의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를 지금 나는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결정을 하는 거죠. 좀 불안한 형태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직으로 있는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서 분명히 어떤 내면의 씨앗을 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내 딸이 똑똑하니까. 내 딸은 분명히 너무너무 지능이 높고 똑똑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내 딸이다 라고 믿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딸을 성인으로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낼 생각이 정말 나한테 얼만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딸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내 딸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했다면 내 딸의 선택도 나는 분명히 신뢰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딸의 지금 선택이 나한테 지금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내 딸을 존중하고 내 딸을 신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는 어머니의 내면도 분명히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부부는 똑같아서 살거든요. 똑같아서 커플도 되고 똑같아서 이 커플 관계를 유지도 하고 부부는 그래서 살고 있어요. 이 똑같다라는 것은 동급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딸이 지금 예비 사위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예비 사위의 내면 안의 것들을 내 딸은 굉장히 가치롭게 보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어머니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파트너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 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한테 잘 이해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예비 사위는 예비 사위지만 내 딸에 대한 그 내용이 아마 새로 작성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실 좀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내 마음에서 뭔가 감정이 일렁거린다, 내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왜,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뭘까? 이걸 들여다보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비 사위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어떤 역동으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저쪽으로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실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잘 길렀고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가 내 마음이 어떤지는 너도 분명히 알 거고 네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그러마해서 했겠다 싶다. 너가 더 잘 알아서 하겠지. 그냥 엄마는 옆에서 응원하고 기다릴게. 그런 태도로 있으시면은요, 실제 이 자녀는요 훨씬 더 아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더 괜찮은 배우자, 정말 내가 평생 사랑하고 같이 함께 갈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진짜 정말 신중한 선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믿어주는 마음으로 이만큼 뒷전에서 서 계시면 자녀들은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뭔가 연애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궁금하죠. 알고도 싶고. 그렇지만 그냥 너가 연애하고 네가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 엄마가 기쁘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집 부모는 계시니, 부모는 어떤 일을 하신다니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고 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딸이 배우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데이트 기간, 그러니까 연애하는 기간이 짧던 길던 사실 그렇게 연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경험치로 인해서 내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부모님이 개입하시는 거는 그 내 자녀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쟤를 잘 길렀어요.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우리 애를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정말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분명히 잘 물러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성인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아들이 2이 있고 딸이 1 있는데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나한테 소개해주는 그 예쁜 처자는 어쩌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큰아이를 키웠던 그 모든 젖도 먹이고 양육도 하고 얘를 다 키웠던 이 총망라한 모든 것들의 성적표일 수도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여성은 우리 아이하고 동급일 거예요. 똑같은 여성을 데리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뭐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혹시 만약에 느낀다고 했을 때 뭔가 그것을 탓을 한다면 내 아이를 탓할 문제고 나를 탓할 문제지 데리고 온 이 여성 파트너를 탓할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비 사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 딸의 선택과 내가 지난 세월을 잘못 살아왔나 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가 잘 성장시켰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지금 우리 딸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내 딸 아이의 선택을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